안녕하세요. 남성복 기능사 필기 기출 예상 문제 4회. 색의 시지각 반응에서 진출색과 후퇴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 갈게요. 난색 계열은 진출색, 한색 계열은 후퇴색이다. 난색 계열, 빨강, 주황, 노랑 등은 진출색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며 한색 계열, 파랑, 녹색은 후퇴색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이는 색의 파장 특성과 인간의 시지각 반응에 기인합니다. 색의 시지각 반응에서 진출색과 후퇴색에 대한 설명은 난색 계열은 진출색, 한색 계열은 후퇴색입니다. 문제 2. 양복 디자인에서 팽창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랑, 검정, 회색, 남색 중에 팽창색, 팽창하다, 팽창, 회색. 팽창은 회색 한번 해볼게요. 아닙니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대표적인 팽창색으로 시각적으로 부피감이 커 보이고 면적이 확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의복 소재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로 정답 갈게요. 열에 의한 수축은 합성 섬유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합성 섬유는 열 가수성이 있어 열에 의한 수축이 천연 섬유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은 열 처리 시 현저한 수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복 소재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열에 의한 수축은 합성 섬유에서 더 크게 나타나요. 팽창과 수축은 열의 합성 섬유에서 크게 나타나나 봐요. 문제 4. 색채 공감각 현상 중 무게감과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은? 노랑, 검정, 흰색, 분홍색. 공감각 현상 중 무게감과 관련된 거, 가장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 검정일 것 같아요. 무게감이니까. 네, 정답입니다. 검정색은 색채 공감각 중 가장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으로 시각적 중량감이 가장 커요. 옷을 입을 때는 좀 날씬해 보이는데 공감각 현상 중에 무게감과 관련해서는 가장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건 검정색인가 봐요. 의복에서 선, 라인이 주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로선은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가로선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사선은 움직임과 율동감을 준다. V넥 라인은 얼굴이 넓어 보이게 한다. 바로 정답 갈게요. 4번 V넥 라인을 얼굴이 넓어 보이게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V넥 라인 입으면은 V넥 라인은 얼굴이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로 방향의 시선을 유도하여 날씬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굴이 넓어 보인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겠죠. 문제 6. 색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유행하는 색상의 적용, 기능과 목적의 부합성, 화려한 색상의 사용, 단일 색상의 통일성. 색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2번 기능과 목적의 부합성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색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공간이나 제품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색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색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기능적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색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기능과 목적의 부합성입니다. 문제 7. 인체 비례에서 성인 여성의 평균 신장을 8등신으로 나눌 때 허리 위치는 몇 등신에 해당하는가?
2등신, 3등신, 4등신, 5등신, 8등신이니까 왠지 그냥 좀 찍자면 허리 쪽 다리가 기니까 그냥 3등신 할게요. 정답입니다. 성인 여성의 8등신 비례해서 허리는 3등신 위치에 해당합니다. 1등신은 얼굴, 2등신은 가슴, 3등신은 허리, 4등신은 엉덩이 위치에 해당하여 패턴 제작의 기본이 된대요. 문제 8. 색채의 통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정답 갈게요. 서로 보색 관계인 색상을 동등하게 사용. 서로 보색 관계인 색상을 동등하게 사용. 해설. 보색 관계의 색상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건 대비를 만들어내므로 통일감을 해치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문제에서 색채의 통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서로 보색 관계인 색상을 동등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용하는 거를 하면 대비를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통일감을 해치게 되는 것이니까 옳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문제 9. 의복 디자인에서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정답 갈게요. 교대는 서로 다른 요소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준다. 교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규칙적으로 번갈아 배열하여 리듬감을 만드는 방법이다. 불규칙적인 배열은 리듬의 기본 원리인 규칙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교대는 서로 다른 요소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준다. 이게 설명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규칙적인 배열은 리듬의 기본 원리인 규칙성 반대되는 개념.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정답은 교대는 서로 다른 요소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가 봐요. 문제 10. 최근 남성복 재킷의 실루엣 트렌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고 짧은 기장이 선호한다. 오버사이즈와 루즈한 실루엣이 증가하고 있다. 어깨가 좁고 허리가 들어간 X라인 주류이다. 전통적인 클래식 실루엣만이 강세이다. 최근에 남성복 그냥 왠지 느낌은 오버사이즈 같은 2번일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오버사이즈와 루즈한 실루엣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문제 11. 재봉기의 기본 부품이 아닌 건 바늘, 북집, 톱니, 가위. 재봉기의 기본 부품. 왠지 가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재봉기의 기본 부품은 바늘, 북집, 톱니, 노루발, 실체기, 천판 등이 있습니다. 가위는 재봉 작업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재봉기의 기본 부품은 아닙니다. 그쵸? 가위는 이제 재단할 때 쓰니까. 문제 12. 양복 제작을 위한 작업 지시서 작성 시 원단의 특성을 표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원단의 가격, 원단의 조직, 원단의 물성, 원단의 제조사. 원단의 특성을 표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가장 중요한 거 특성이니까 조직, 물성, 제조사. 조직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단의 물성입니다. 원단의 물성. 작업 지시서의 원단의 물성 표기는 제품의 품질과 작업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물성에는 신축성, 드레이프성, 강도, 내구성 등이 포함되며 이는 봉제 방법과 다림질, 온도 등 전반적인 제작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작업 지시서 작성 시에 이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 원단의 특성을 표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원단의 특성을 표기할 때 원단의 물성. 문제 13. 양복 제작 시 어깨 너비를 수정해야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수정 방법은 아몰 라인을 수정한다, 등 길이를 조절한다, 어깨선의 각도를 조절한다, 가슴 둘레를 수정한다. 어깨 너비를 수정해야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수정 방법은
어깨 관련이니까 어깨선의 각도를 조절한다. 아몰라인은 어깨 너비니까 3번 같아요. 정답입니다. 어깨선의 강도를 조절한다. 어깨 너비를 수정할 땐 어깨선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깨선의 각도를 어깨선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어깨 실루엣을 만들 수 있으며 체형에 맞는 최적의 피팅을 얻을 수 있어요. 어깨 너비를 아무튼 수정할 때는 어깨선의 각도를 조절한다. 네. 문제 14. 재킷 패턴에서 어깨가 넓은 체형을 보정하기 위한 패턴 수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앞 어깨선을 0.5 이동한다. 어깨 다트량을 늘린다. 진동 둘레를 넓힌다. 목 둘레선을 좁힌다. 재킷 패턴에서 어깨가 넓은 체형을 보정하기 위한 넓은 걸 보정하기 위한 패턴 수정 방법으로 앞 어깨선 0.5 이동한다. 넓은 거니까 이동한다. 어깨 다트량을 늘린다. 보정하기 위한 패턴. 보정, 목둘레선. 1번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2번, 어깨 다트량을 늘린다. 어깨 다트량을 늘리면 어깨 부위의 들뜸을 방지하고 넓은 어깨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넓은 체형을 보정하기 위한 패턴 수정 방법으로 어깨 다트량을 늘리는 거네요. 어깨 다트량을 늘린다. 그러면 들뜸을 방지하는구나. 문제 15. 양복 재킷의 겉감 패턴에서 앞판 다트 분량이 너무 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건 바로 정답할게요. 앞판 밑단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다. 앞판 다트 분량이 과도하게 크면 허리에서 밑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밑단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네요. 양복 재킷의 겉감 패턴에서 앞판 다트 분량이 너무 클 경우 가장 적절한 건, 아무튼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건 앞판 밑단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다. 앞판 밑단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 16. 양복 재단 시 패턴을 배치할 때 경사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원단의 신축성을 고려하기 위해, 원단의 무늬를 맞추기 위해, 원단의 절약을 위해, 재봉의 편의성을 위해. 양복 재단 시 패턴을 배치할 때 경사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걸로 양복 재단 패턴을 배치할 때 원단의 절약을 위해 3번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단의 신축성을 고려하기 위해입니다. 경사 방향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원단의 신축성 때문입니다. 경사 방향과 위사 방향의 신축성이 다르므로 착용 시 옷의 형태 유지와 착용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맞아. 이게 가장 기능적이고 이게 맞는 말인데 맞아요. 원단의 신축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사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입니다. 문제 17. 양복 제작에서 두 장의 원단을 맞대어 박음질한 후 솔기, 여유분을 양쪽으로 벌려 다림질하는 기본적인 솔기 방법은 쌈솔, 통솔, 가름솔, 곱솔. 솔기, 여유분을 벌려 양쪽으로 벌리는 거니까 가름솔이 정답일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가름솔은 솔기, 여유분을 양쪽으로 벌려 다림질함으로써 평평하고 깔끔한 외관을 만들어내면 옷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도 착용감을 좋게 합니다. 네, 문제 18. 본봉 스티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윗실과 밑실이 서로 교체되어 형성된다. 한 가닥의 실로 형성되는 사슬 모양이다. 세 가닥의 실이 사용된다. 신축성이 매우 높다. 1번 윗실과 밑실이 서로 교체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1번 정답 맞습니다. 본봉 스티치는 윗실과 밑실이 서로 교체되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스티치입니다. 양복 제작에서 아무튼 가장 많이 사용된대요. 스티치. 문제 19. 싱글 재킷과 더블 재킷의 패턴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앞길 라펠 각도만 다르다.
길 겹친 분량과 버튼 위치가 다르다. 뒷중심선의 위치가 다르다. 소매산 높이가 다르다. 왠지 다 옳은 것 같으면서도 아니구나. 아무튼 앞길 라펠이 각도만 다르다. 각도만 다르다. 이거 각도가 다른 건 맞는데 만 다르다. 앞길 겹친 분량과 버튼 위치가 다르다. 겹친 분량과 버튼 위치가 다르다. 2번일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더블 재킷은 싱글 재킷과 비교하여 앞길 겹친 분량이 더 크며 약 1520cm, 버튼의 위치와 개수도 달라요. 싱글은 보통 23버튼, 더블은 4에서 6버튼을 사용합니다. 네. 아무튼 옳은 건 앞길 겹친 분량과 버튼 위치가 다르다입니다. 문제 마지막. 100벌의 재킷을 제작할 때 겉감 원단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1벌 한 벌 소요량 곱하기 100 플러스 로스율 10%, 한 벌 소요량 곱하기 100 플러스 로스를 15%, 한 벌 소요량 곱하기 100 플러스 로스를 5%, 한 벌 소요량 곱하기 100 로스를 10%. 이거 사실 몰라서 찍는 것도 어려운데 로스율, 근데 이거 1번이랑 4번이 똑같은 것 같은데 로스율 10%. 저 그냥 3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답 한 벌 소요량 곱하기 100 플러스 로스율 10%입니다. 대량 생산 시 원단 소요량은 기본 소요량에 로스를 10%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출 방식입니다. 네. 오늘 5월 9일 11시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